party begin. Eternity, no time indeed. Let's rock and last time back together now. Always in my heart and my soul. There's no way we can drop it down. Fall slowly, build it up and now roll. We back together now, dance forever now. 지쳐가던 내 모습 어떤 기쁨조차 없었던 그런 내가 정말 싫었어. 언제나 다신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해도 또 무너져. 이젠 더 이상 울지 않아. 행복한 내일 위해 Sing all together. 큰 소리로 세상 끝까지 소리쳐봐. 이제껏 들려 예, 다시 한번 우리 원광대 피닉스 응원단에게 예, 힘찬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사하네요. 네, 여러분들에게 아마 큰 응원의 힘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변화되고 지역이 변화하는 익산시 청소년들의 도전, 청소년 다이로움. 반갑습니다. 익산시 청소년연합회와 청소년 다이로움이 연대하는 제1회 익산시 청소년 네트워크 총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오선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청소년 다이로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익산시 청소년연합회가 조직이 되어서 청소년들의 참여 활동이 다양해지고 시민으로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계기를 통해서 내년부터 익산시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익산시 청소년의회가 잘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꿈꾸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익산시 청소년 네트워크 총회는 익산시와 익산시 청소년 기관단체협의회, 익산시의회,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전라북도 익산교육지원청, 청소년자치문화공간 어울누리, 익산시 청소년연합회, 그리고 KCN 금강방송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총회를 통해 총 8개 팀의 제안 내용을 익산시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인당 3개의 주제를 선택하는 사전투표를 진행을 했고요. 오늘 10시 30분에 사전투표가 종료가 됩니다. 사전투표에 참가한 청소년들 가운데 100명을 선정해서 기념품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에서 8개 제안 발표 후 심사위원분들의 점수와 현장 투표 및 사전 투표를 집계해서 총회 마지막 순서에 정책 우선순위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벌써부터 사뭇 기대가 됩니다. 그럼 먼저 익산시 청소년연합회 정혜진 회장의 총회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익산시 청소년연합회 정혜진 회장 무대로 올라와 주십시오. 네, 내가 변화되고 지역이 변화하는 익산시 청소년들의 도전, 익산시 청소년연합회와 청소년 다이로움이 연대하는 2022년 제1회 익산시 청소년 네트워크 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네, 익산시 청소년연합회 정혜진 회장의 다소 수줍은 개회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익산시 청소년기관 단체 협의회 회장이신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김윤근 관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스크들을 여전히 끼고 있어서 참 아직도 짠한 마음들이 듭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의 이러한 모든 제약된 것들이 청소년 활동을 더 막을 수도 없고 또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좀 흐뭇한 웃음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가끔 이제 기관장으로서 또 협의회장으로서 이런 얘기하거든요. 다른데 청소년 활동 더 잘하는데 좀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배워와. 그랬더니 관장님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익산으로 와서 배우러 옵니다. 이럴 땐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근 3, 4년 사이에 익산시 청소년 활동이 정말 활발해졌습니다. 이제는 어디에다 내놔도 또 내놓고 안 내놓고를 떠나서 청소년 스스로 청소년 정책들을 만들어가고 또 청소년 스스로가 또 익산 시민으로서 역할들을 하는 걸 볼 때 참 흐뭇한 미소를 더욱더 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정말 수고하셨어요. 일일이 다 거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정말 수고하신 분들이 있죠. 익산시 시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모든 의원님들, 또 더 수고하신 분들 있죠. 현장에서 뛰시고 계신 분들, 익산시 여성청소년과 조나무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최영숙 계장님, 또 모든 우리 주무관님들, 여기에서 한 박수 한번 고마움의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추석 명절 끝나면 우리 익산시 보건복지위원회하고 또 익산시 기관단체 청소년 기관단체 협의하고 간담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입니다. 소통하고 자꾸 알아가는, 그리고 민관이 함께하는, 또 더 나가서 익산시 교육지원청과 함께 민관 학이 함께하는 이러한 실질적인 소통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청소년 당사자인 여러분들이 함께 소리를 내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청소년들의 큰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늘 든든한 우리 김윤근 회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인사말과 축사가 있을 예정인데요. 시장님과 시의장님, 국회의원분들께서 사실 오늘 이곳 현장에 무척이나 오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추석 일정으로 인해서 또 바쁜 일정들이 계셔서 참석은 못하시지만 그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영상으로 또 보내주셨다고 하거든요. 그 인사말과 축사를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익산시장 정원일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사업의 일환인 청소년 다이로움 2기 및 제1회 익산시 청소년 네트워크 총회에 함께해 주신 청소년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익산시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익산시 교육청의 청소년 조직과 연대하여 익산시 청소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총회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하고 서로 협력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며 다양한 정책과 아이디어들로 익산시 변화의 발판을 마련해 주길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사는 지역에 관심을 갖고 정책 제안에 참여해 준 청소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에 많은 애정과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익산시의 의장 최종호입니다. 익산의 내일을 청소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제1위 익산시 청소년 네트워크 총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바쁜 학업 중에서도 틈틈이 시간을 쪼개어 참여해 주신 청소년 여러분께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며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과 청중평가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청소년들이 8개의 무덤으로 나누어 의제를 발굴하고 토론과 사회참여, 실천활동을 통해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청소년들의 눈과 마음으로 청소년들이 행복한 익산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생각들을 함께 나누어 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시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여러분의 꿈과 열정이 담긴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멋진 청소년 시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과 국회의원 김수홍입니다. 행복한 익산시를 만들기 위한 우리 청소년 여러분의 정책 제안 프로젝트 청소년 다이로움 2기 제1위 익산시 청소년 네트워크 총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민의 생각과 선호로 직접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주된 가치이며 권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저 정치인들의 책무입니다. 여러분과 정치인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익산시의 발전이라는 목적을 갖고 원팀을 이루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내가 변화되고 지역이 변화될 수 있는 청소년 여러분들의 도전을 응원하며 앞으로 남은 활동도 순항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익산 청소년 여러분 화이팅!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익산시을 국회의원 한병도입니다. 제1회 익산시 청소년 네트워크 총회 개최를 기쁜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지난 4개월간 정책과 사회 참여 활동 제안을 위해 치열한 토론과 토의를 진행한 청소년 여러분들께 수고 많았다는 말씀 전합니다. 더불어 청소년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반듯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힘쓰고 계신 익산시 청소년 수련관 우리 김윤군 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공동체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이 직접 정책 제안을 하는 오늘 총회는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총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내에서 청소년의 목소리가 더욱 크게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익산 사회가 보다 밝은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제1회 청소년 네트워크 총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의 인사말 보내주신 우리 네 분께 자리엔 계시지 않지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심사위원분들의 점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들 계시죠? 네, 이분들이 오늘 컨디션이 좋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수 소리를 크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심사 각오 한번 들어볼 텐데요. 네, 우리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임선 시의원님, 잠깐 오늘의 심사 각오 한번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자리에만 서면 가슴이 설레는 보건복지위원장 오임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청년 1기, 다이롬 1기로 저는 청소년들과 심사를 받는 참여자로 활동을 했었어요.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래서 올해 2기에는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심사를 받는 입장에서 이제 심사를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내 눈으로 한번 봐야겠다라는 각오로 오늘 임했는데요. 지난 1기도 그렇고 2기도 그렇고 정말 결과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지금까지 함께했던 이런 과정들이 더 소중하게 남았던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는 오늘 제안된 순위를 떠나서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이 다시 좀 잘 가다듬고 정말 정책이 우리 예산에 반영이 되고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나가는 게 우리 익산시 의회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했던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관계자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그냥 순위를 떠나서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뜻하면서도 똑소리 나는 심사 각오 잘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을 해야겠죠. 발표 진행은 먼저 총 4개 모둠의 발표 후에 심사위원 1차 소감 및 피드백 그리고 나머지 4개 모둠 발표 후 2차 소감 및 피드백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정책 우선 순위 선정 기준은요. 현장 심사위원 점수 300점 만점 그리고 청소년 투표, 사전 투표와 현장 투표 합산을 해서 200점 만점 총 500점 기준으로 점수를 집계한 후에 오늘 마지막 순서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심사위원 점수 300점은요. 실현 가능성 80점, 문제인식 75점, 파급 효과성 65점, 제안 체계성 50점, 전달력 30점이 되겠고요. 투표 점수는 200점이 총점인데요. 만점인데요. 1등에게는 200점, 2등 180점, 3등 160점, 4등 140점, 5등 120점, 6등 100점, 7등 80점, 그리고 8등 60점 이렇게 점수가 주어지겠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를 이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이렇게 8개의 종이가 있는데요. 제가 뽑아서 호명하는 모둠은 나와서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1개 모둠당 7분인데요. 제가 옆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이제 1분 정도 남았구나 하시면서 서서히 마무리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표할 팀은 5조 모둠입니다. 네, 5조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이롬 5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발표를 맡은 박성민입니다. 우리 5조는요, 드넓은 익산시의 곳곳에 살면서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건 꼭 필요하다 생각을 가지고 이 다이롬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김제시의 청소년 기본 수당, 여수시, 순천시의 청소년 100원 버스, 다른 지역이 있는데 항상 저는 왜 우리 지역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익산시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한 달에 버스비를 얼마나 지출하는지 물어봤는데요. 그래프상에서 일단은 버스비는 그래프상에서는 골고루 분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5만 원 이상이라는 그룹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문화 여가 생활 비용으로 한 달에 얼마 정도 지출하는지 물어봤더니
5만 원 이상 지출한다는 청소년들이 40.4%로 가장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위 문항에서 응답한 지출 금액이 부담되냐고 물어본 결과 75% 이상의 청소년들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소년 기본수당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익산시에 제안합니다. 바로 익산 티네이저 다이롬 사업을요. 우선 익산 티네이저 다이롬 사업이란 익산시에 주소지를 둔 청소년들이 교통비 및 기타 지출로 인해 용돈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 지역 화폐를 지급하여 지금보다 더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청소년 경제 복지 정책입니다. 첫 번째, 5만 원을 다이롬 화폐로 청소년 기본 수당을 지급합니다. 김제시는 청소년 수당 5만 원을 청소년 드림카드라는 것에 충전해서 제공하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2021년 기준 익산시에 만 13세부터 18세 청소년이 16,016명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5만 원씩 한 번 지급하면 총 8억 8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지급한다면 1년에 약 16억 160만 원이 소요됩니다. 2022년 기준 익산시 복지국 예산이 대략 5,342억이고 여성 청소년과 예산이 약 321억입니다. 작년에서 이번 연도 증감액을 비교해보니 약 117억의 예산이 늘었습니다. 만약 이 정책이 실현된다면 1년에 16억 160만 원만 더 확보하면 되니 예산 문제는 없을 것이고 청소년들에게 5만 원을 지급하여 알아서 분배하게 사용하면 부담도 줄어들 것 같아 5만 원으로 제안합니다. 두 번째, 청소년 전용 다이롬 카드를 발급합니다. 익산시는 이미 다이롬 화폐를 하나카드와 농협카드로 실물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청소년 전용이라는 타이틀에 맞추고 싶었기 때문에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왼쪽부터 블루, 그린, 핫핑크 색상입니다. 어때요?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단색 디자인이 단순해서 식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자기 개성을 한참 뽐낼 청소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바로 그라데이션 티네이저 다이롬 카드입니다. 왼쪽부터 선셋, 퍼플, 피치, 쿨 디자인입니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들은 단색 디자인보다 그라데이션 디자인을 선호하는 비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에 티머니, 캐시비, 레일 플러스와 같은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합니다. 이 기능을 통해 청소년들은 수당을 교통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에서 사용도 가능하고 교통카드로 사용 가능한 이 카드 매우 좋아 보이죠? 자, 여기 가맹점에서 볼 수 있는 카드 결제 단말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는 청소년답게 실물 카드를 굳이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삼성페이 같은 전자지갑 서비스를 지원하여 핸드폰만 들고 다녀도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엇을 뜻하는 화면인지 아시겠나요? 바로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수많은 실물 플라스틱 카드를 뜻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당장 지갑을 열어보면 7개나 되는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서 실상 사용하는 것은 2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플라스틱 카드 발급 후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폐기 플라스틱은 매년 약 800만 톤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점을 보완하고자 착한페이라고 하는 앱에서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플라스틱 카드는 미발급하는 조건으로 최초 1회 환경보호지원금을 지급하는 걸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이게 뭔지 알아봤으니 어디서 쓰는지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는 기존 다이롬과 연계해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와 택시에서 교통카드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큐넷과 코찬 패스에서 자격증을 취득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영화관, 서점, 스터디 카페 같은 여가생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인 혜택과 5% 캐시백을 월 3만 원 한도로 쓸 때마다 적용받을 수 있게 제안합니다. 익산 티네이저 다이롬을 요약해드리자면 청소년 기본수당 5만 원을 다이롬 화폐로 지급하고 청소년 전용 다이롬 화폐 카드를 발급하여 실물 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청소년 전용 카드 사용 시 다이롬 화폐 혜택을 증가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익산 티네이저 다이롬 사업을 발표한 오조였고 저는 박성민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어쩜 저렇게 말솜씨가 좋으세요? 예.
저에게 엄지척을 해주셨는데, 예, 익산시 청소년 수당에 관한 우리는 우리 지역에 왜 없을까라는 의문점, 예, 호기심에서 출발을 해서 예, 다양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카드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그리고 카드는 예, 컬러감 디자인 참 좋았어요. 예, 다시 한번 예, 또 말씀을 해드립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예, 다음 모둠, 예, 어느 모둠이 발표를 하게 될까요? 네, 두 번째 발표하실 팀은 3조입니다. 네, 어서 나오세요. 발표 시작 전에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청소년들의 의견이 들어가고 청소년들의 자치적인 생각이 들어가면서 발표가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른들이 보기에 조금 터무니없는 생각이라는 게 좀 드실 수 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의 공간 마룡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사업 발표를 하게 된 나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차례로는 사업 제안, 사업 목표, 관련 사례, 사업 계획, 기대 효과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업 제안에는 사업 설명과 제안 배경과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룡 청소년 문화거리란 익산시 영등동 일대의 거리를 청소년의 문화생활을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소속인 청소년 휘몰이장단의 쓰레기, 담배 가득한 거리가 청소년 문화의 거리로 바뀔 수 있을까라는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밤에 다니기에는 약간 좀 무서울 수도 있는 그런 거리라고 생각해요. 바이크 타고도 되게 위험하게 많이 다녀가지고 사고도 많이 날 뻔하고. 흑인 사람들도 많고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담배꽁초가 이리저리 버려져 있고 으슥한 분위기를 띠는 거리. 늦은 시간대에는 어두워져 무서운 분위기까지 형성된다고 합니다. 이곳은 익산 영등동에 있는 로데오 거리입니다. 현재 전북 익산시 영등동에서는 익산 다이로움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상인과 구역 내 대형마트 상생을 목표로 침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익산시에서는 백제 문화와 역사, 영등동 상가와 백제단길 상인들이 함께하는 스마트 상점가를 구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중 일부 구역에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청소년 친화 공간인 청소년 문화의 거리가 조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가 시간에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친화적 공간을 만들어 안전하고 건전한 여가 생활을 도모하기 위함인데요. 이는 정원율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모르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고.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익산시는 지난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고 접근성이 좋은 곳 1순위로 영등동 일원을 선정했습니다. 그 결과 익산시 청소년 문화의 거리는 2023년까지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운 영등동 베스킨라빈스 뒤 로데오 거리 주변에 조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거리 주변에는 중고교 13개 이상이 자리하고 있으며 버스 정류장이 가까워 청소년들이 쉽게 많이 모일 수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거리를 위해 지난 2021년에는 익산시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도 의견을 보탰다고 하는데요. 익산시 청소년 참여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답사하고 조사하여 제안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청소년이 거리를 안전하고 아름답게 느끼고 찾아오게 하기 위해 가로등과 조명을 설치하여 거리를 꾸미고 자동 소독기 구비, 와이파이 존 설치, 이벤트를 통한 홍보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의 거리를 구축할 공간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으슥하고 불안한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 안전벨, 포토존, 청소년 상담소 설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청소년으로서 마음 편히 즐기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반갑고 이제 그 공간의 부정적인 이미지나 안 좋은 분위기들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청소년 문화의 거리가 완성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주인공인 거리인 만큼 익산시는 다양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반영될지 함께 눈여겨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렇다면 청소년 문화의 거리에는 무엇이 생길까요? 익산시의 초기 계획에 따르면 청소년 문화의 거리에는 청소년 어울림 마당을 개최하여 문화예술 활동 거점을 구축하고 이동상담실, 쉼터, 청소년 참여 프리마켓, 흑카페 등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마음껏 쉬고 누릴 수 있는 시설들이 가득한 공간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022년 8월인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재밌게 놀 수도 있을 공간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좋게 생각해요. 저도 평소에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 놀 곳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잘 만들면 정말 좋게 될 곳이라고 기대됩니다. 뭔가 그런 센터가 생겨서 애들이 더 깨끗하고 올바른 사상을 가지게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사람들이 다 나갔잖아요. 임대 붙이고 있잖아요. 그런 건물이 많다 보니까 그냥 뭔가 좀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뭐라든지. 친구들과 같이 편안하게 쉬거나 놀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만들어지고 오락 같은 그런 게임? 근데 약간 친구들이랑 약간 쇼핑이나 뭐 그런 거 많이 사 먹거나 약간 구경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놀 수 있는 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많아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줄고 좀 깨끗하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밝고 저녁에 좀 어두운 거 밝고 생긴다고 하면은 그 후에 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 문화의 거리는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다른 지역의 비슷한 사례로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의 청소년 문화의 거리가 서울시의 인사동 문화의 거리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익산시의 청소년 문화의 거리도 청소년을 위한 문화의 거리로서 추후 다른 지역들에게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익산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에서 저희는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문화활동의 필요성을 저희는 느꼈고 마침 익산시에서 르네상스 사업이라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에 청소년의 자치적인 의견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어 저희가 직접 참여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 목표입니다. 사업 목표에서는 사업 목표와 설문조사 통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업 목표는 주변 청소년 문화거리가 조성되며 거리에 사람이 모여들어 활성화가 되고 그 주변의 상권이 성장합니다. 또한 청소년의 문화 발전에 기여를 하며 청소년이 직접 문화거리의 행사에 참여하며 적극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직 홍보가 조금 부족해서인지 결과가 좋진 않더라고요. 여기 있으신 분들도 이 QR코드로 접속해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조사한 거는 오락, 문화예술, 진로체험, 먹거리 등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오락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익산에 없는 보드게임 카페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요. 기타로는 오락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예술에서는 야외 공연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기타로는 댄스 연습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체험 분야에서는 수공예, 베이킹, 바리스타, 목공예와 더불어 작가와 음악 등의 진로체험을 원하는 청소년들이 있었고 먹거리 부분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청소년 카페와 식당 등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문화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할 텐데요. 청소년 혜택 지금 여기 잘 안 보여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거리 이용 시 마일리지 지급, 청소년의 날마다 포인트 할인권 지급, 미션 이벤트 참여 시 할인권 포인트 지급, 공연 관람 시 포인트 할인권 지급, 특정 날짜에 청소년 할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 날짜에 청소년 할인제를 원하는 청소년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그 거리를 청소년 문화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개선돼야 하는데 가장 많은 게 역시 길거리 쓰레기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소년 문화거리 관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인데요. 제주도 청소년 문화거리는 여기 왼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야외에 있는 숲속에 둘러싸인 이 야외 공연장이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입니다. 다음 인천 부평 문화의 거리에는 여기 오른쪽 사진처럼 아주 커다란 야외 공연장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한다는 점이었는데요.
다음으로 세종 라온누리는 거리라기보다는 시설에 가까운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는 체육관, 게임룸, 노래방, 댄스 연습실, 북카페, 야외 테라스와 더불어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조리실과 가상현실 체험 같은 현대적인 시설이 아주 돋보이는 곳으로 휴식과 문화와 학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사를 말씀드리면 주기적인 길거리 버스킹과 타이타닉이나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없는 고전 영화 상영회, 그 다음에 중고 물품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음식이나 물건을 판매하는 플리마켓, 마룡 같은 익산을 대표하는 캐릭터 그리기 대회와 길거리에서 하는 상가 요리사분들과 함께하는 요리 대회, 그 다음에 어메이징 컨테스트라고 사전 준비 없이도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멍때리기 대회나 팔씨름 대회 등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다음으로 거리토박인데요. 거리토박이는 도시 안에서 길거리에서 캠핑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익산에 살다 보면 익산도 도시다 보니까 이런 휴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프레 날이 있습니다. 이제 시설 안내를 드릴 건데요. 오락 부분에서는 노래방, 만화카페, 보드게임 카페 등이 있는데 이 보드게임 카페를 제외한 이 두 개는 지금 현재 영등동에 있어서 상권과의 그 협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시설인데요. 도서관, 야외 공연장, 영화관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거리 프로그램인데요. 직업체험은 바리스타 목공예, 수공예, 제과제빵 등의 상가와 연계하여 하는 직업체험이고 거리 지킴이는 거리 청소, 시설 관리 등을 청소년에게 직접 맡겨 봉사활동 시간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마룡의 출판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자가 사사로울 사자예요. 그래서 청소년 문화거리에서 하는 공모전이나 대회에서 우수한 작품들을 실거나 아니면 청소년 문화거리에 체험 수기를 실어 학교에서 발급하는 교지와 같이 매년 발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활용인데 다 아시겠지만 그림 화자입니다. 부산 광안리에 가시면 바닥에 분필로 그림을 그려서 물로 지울 수 있게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익산에도 그런 곳을 만들어 청소년들의 그런 창의적인 생각을 발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활동 깨우치기입니다.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이곳에서 가르칠 수 있으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거리 미션 성공 시 포인트 지급인데요. 이 미션은 SNS에 청소년 거리에서 찍은 사진 올리기와 같은 매우 간단한 미션으로 청소년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상가와 연계해 청소년에게 할인을 해주고 청소년 할인 체크카드를 발급했는데 저희 5조랑 조금 생각이 비슷한 것 같네요. 거리 시설 전시회를 관람한다거나 공연을 관람하면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청소년의 날에 청소년 포인트를 지급하는데 이 청소년의 날은 익산 청소년의 날로 자치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청소년의 거리면은 매우 활발하고 밝은 분위기를 띄어야 하는데 지금 그곳에 가면은 모두 건물로 막혀 있어서 커다란 구조물이나 벽화를 그리기에는 아주 적합하지 않은 장소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홀로그램 우산입니다. 이 홀로그램 우산을 하늘에 걸면 이렇게 예쁜 풍경이 나타나는데 익산을 대표하는 그림으로 그려서 익산을 대표하는 그림이나 공모전에서 만들어낸 작품들을 걸면은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 말씀드리고 발표 마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청소년의 문화활동 기회 증가로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깨끗한 거리를 형성 가능하며 익산시를 청소년의 문화거리라는 이름으로 홍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익산 시민들의 지역사회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문화가 익산을 대표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3조였고요. 네, 영등동 청소년 특화거리 조성을 제안하는 아이디어를 또 전해줬습니다. 들으면서 잠시 들었던 생각인데요. 저 영등동 청소년 특화거리가 생기면 저희 어른들은 가면 좀 눈치가 보이나요?
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곳이니까 예, 청소년들에게 예, 양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발표할 팀 네, 뽑겠습니다. 네, 세 번째 발표할 팀은요 2조입니다. 네, 익산 모현동 어두운 거리 환경 개선이라고 예, 키포인트가 예, 잡혀 있네요. 저희 2조는 모현동을 환하고 밝게 라는 주제로 정책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비록 대상이 모현동이지만 익산 모든 지역과도 관련이 있으니 모현동에 살고 있지 않다고 휴대폰만 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2조 발표 차례는 화면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모현동의 길거리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길을 다니시다가 모현동 다니실 때 어두워서 무섭고 불안했던 적 많으시죠? 많으시죠? 화면에 보이는 도로는 학생들과 시민분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매우 어두운 상황이에요. 저희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한 곳은 모현도서관 앞에서 장신휴먼시아 1, 2단지로 가는 골목길입니다. 사진상으로는 환하게 보이지만 날이 저물면 매우 어두운 골목길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지막에 보여드릴 뉴스 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모현동 현재 길거리 상황은 첫째, 길이 어둡다. 둘째, 가로등이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다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군산에 가서 직접 현장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사진이랑 촬영 영상 준비를 다 마쳤는데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군산 음파호수 주변은 다리 주변 가로등이 환하고 낮은 가로등 및 다양한 디자인의 가로등이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에는 없지만 근대역사문화관 근처도 평범한 가로등이 아닌 다양한 가로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은 문제 해결 방안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저희 2조의 문제 해결 방향은 화면과 같습니다. 가로등을 설치한다. 낮은 잔디등을 설치한다. 벽등을 설치한다. 그림자 조명을 설치한다입니다. 다음으로 제안하고 싶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은 위에 4군데 장소에 다음과 같은 가로등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저희가 희망하던 가로등은 화면과 같습니다. 태양열 가로등, 태양열을 사용해서 환경 친화적이고 탄소 배출량이 적습니다. 낮은 잔디등, 비교적 낮게 설치되어 환하게 빛이 들어와도 주변 아파트나 주택에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벽등, 벽에 붙어 있어 아파트나 주택의 창문에 빛이 쉽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림자 조명, 빔 프로젝트처럼 빛을 이용해서 그림이나 글씨를 나타내어 환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을 실현했을 때 기대 효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길거리가 밝아져서 지나다니는데 무섭지 않을 것 같아요. 어두웠을 때에는 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어서 걸을 때 조심스러웠는데 바닥이 보이고 조금 더 편해졌어요. 거리가 밝아졌지만 무엇보다 저녁에 집 안쪽으로 불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좋아요. 위에 설명한 내용들을 저희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뉴스 영상으로 제작을 해봤어요.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이로움 청소년 뉴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밤에 모현동을 다닐 때 많이 어두워서 무섭고 불안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 모현동 거리가 어둡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현동 어두운 거리를 양경주 기자가 가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모현동 현대 2차 아파트와 현대 5차 아파트 사이길입니다. 이곳은 아파트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어두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학업 끝나고
집 가다 보면은 주변이 너무 어둑어둑해서 약간 뒤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무서울 때가 가끔씩 있어서 주변이 좀 밝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어두운 가로등도 많아요. 빨리빨리 바꿔주면 좋겠어요. 이곳은 부영 1차 아파트에서 휴먼시아 4단지를 지나 부영 2차 아파트로 가는 길입니다. 가로등이 나무에 가려져 있으나마나인 것 같아요. 숫자도 많이 부족하고요. 바로 옆에 비해 많이 어두운 것도 이상해요. 이곳은 휴먼시아 1, 2단지 및 다세대 주택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골목길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 같이 많이 어두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주택분들의 수면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방침으로 가로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곳은 모현동 학원가와 모현초로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학원을 마치고 다니는 학생이 많은 도로인데 어두워요. 아파트 단지 가로등 불빛이 있어도 도로를 밝히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낮은 잔디등이나 태양광 벽등, 그림자 조명같이 공간 특성과 수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로등을 설치하면 좋겠어요. 이 문제에 대하여 익산 공무원분들의 수고를 부탁드리며 이상 모현초등학교 앞에서 양경주 기자였습니다. 주민들의 수면권을 보장하며 골목길도 환하게 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통해 학생들이 길거리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 시청 담당자분들께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수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이로움 청소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이상으로 이모든 모현동 환하게 밝게 정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발표는 모현동뿐만 아니라 익산 모든 지역에 적용해서 청소년 및 시민분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꼭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2조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모현동을 환하고 아름답게 모현동뿐만 아니라 익산시 어두운 곳곳을 밝혀주는 아이디어를 정책을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아니 뉴스 제작까지 대단한데요. 그 메타버스에 나오는 아나운서를 보면서 제 위치가 참 불안하구나라는 생각도 잠시 해보게 됐습니다. 네, 세 팀 만나봤고요. 먼저 이제 네 팀부터 만나보기로 했는데 그 마지막 네 번째 팀 뽑겠습니다. 네, 1조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이로움 1조 청소년이 소통하는 방법 청소방의 발표를 맡게 된 김시호입니다. 먼저 저희들의 주제는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소통 및 상담 공간 개선입니다. 저희 조의 처음 주제는 다음과 같이 가족 갈등을 겪는 청소년을 도울 만한 상담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족 갈등에만 초점을 둔다면 그 공간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낙인 찍힐 것이 우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족 갈등만이 아닌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해소로 주제를 넓게 잡았고 청소년들이 가볍게 다가갈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로 상담 및 소통 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의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유지와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로 다른 대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대안을 찾던 중 저희는 1388 사이버 상담 홈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익산 내 청소년과 어떤 상담이 이루어지는지 묻고자 익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실무자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익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인력 배치 부족으로 인하여 사이버 상담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청소년 지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개인 상담이 한 달 이상 지연된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디에 제안을 해야 답변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연락을 하였고 그 결과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에서 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했더니 제안을 해준다면 받아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전문가와 같이 진행하는 또래 상담이나 비슷한 고민을 가진 청소년끼리 소통할 수 있는 게시판 공간, 일기처럼 작성하고 공간을 받을 수 있는 오늘의 한마디, 청소년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여러 유형의 심리검사와 같이 개선이나 추가되었으면 하는 내용들을 생각해봤으며 다음 보이는 이미지와 같이 다음 보이는 이미지는 저희들이 직접 만든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는 저희들이 원하는 1388 사이버 상담 센터에 어플화가 됐을 때 만들어 사용됐으면 하는 이미지고, 이 이미지와 저희들이 이전에 말했던 이 내용과 함께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에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실무자의 의견을 들어보았으니 이번엔 익산시 청소년들의 의견도 들어보기 위해서 캠페인 또한 실행하였습니다. 과연 청소년들은 익산 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영등동 베스킨라빈스 사거리에서 약 130명의 청소년에게 물어본 결과입니다. 익산시 청소년 쉼터나 1388과 같은 청소년 상담 기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묻자 66명이 알고 있다, 그리고 60명이 모른다에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관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104명 중 60명은 몰라서 이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머지 38명은 딱히 필요하지 않아서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렇게 캠페인을 마치면서 결과를 평가하면서 나온 의견으로는 알고 있다라고 대답한 경우 대부분이 기관의 이름만 알고 있고, 그리고 익산일시 청소년 쉼터 디딤돌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청소방을 진행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청소년이 이러한 상담이나 소통 공간과 가깝지 않고 홍보가 자세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내용들을 토대로 저희들은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과 익산시청에 이러한 해결 방안을 제안합니다. 먼저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에는 개인 상담 외에 친구들과 받을 수 있는 전문가 모니터링을 포함한 또래 상담, 그리고 대나무숲 게시판, 한마디 써보기, 재미있는 심리검사를 통해 청소년의 접근성을 높여 보이는 것과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의 비중이 큰 페이스북보다는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의 스토리 광고 같은 SNS 활용과 앱 개발을 통한 사이버 상담 홍보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익산시청에는 1388 홈페이지와 같이 접근성이 좋은 상담 방법 홍보, 그리고 유명 인플루언서나 인스타톤을 통한 홍보, 학교에서 정기적인 집단 예방 프로그램을 활용한 홍보 등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조 청소방이 바라본 기대 효과입니다. 홈페이지 추가 사항으로는 부담감 감소와 이용률과 접근성의 증가, 그리고 홍보 제한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유입률이 증가하고 뭘 하는 기관인지 몰라서 이용하지 않았던 청소년들이 줄어든다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저희 조 청소방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이롬 1조 발표를 맡게 된 김시우였습니다. 네, 모두 4개 모둠의 발표까지 들어보셨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우리 심사위원분들의 1차 소감 및 피드백을 들어볼 텐데요. 어느 분이 마이크를 잠깐 잡아주실까요? 전라북도 청소년 활동 진흥센터 김우숙 센터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 정책 제안의 목표는 정말 좋은 것이라도 정말 정책 제안이 되기 위해서는 설득력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려면은 문제 인식에 있어서 정말 왜 문제인지, 이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득하는 과정이 조금 더 강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나열하기보다는
아까 이제 어떤 팀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도 이제 준비를 잘 해왔는데 그 설문조사도 조금 더 신뢰도를 갖기 위해서는 조금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문제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딱 처음에 제안이 되면 저거 진짜 문제다. 그런데 우리 다이로움 몇 조 청소년들은 어떻게 그거를 대안을 마련을 했지? 라면서 이렇게 좀 몰입감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네 팀을 들어봤는데 너무 충분히 잘 해줬고요. 이제는 나중에 이제 여기에서 그 정책 제안이 선발될 때 아마 그런 부분들이 더 보강돼서 여러분들의 정책 제안이 그냥 목소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업으로 이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 분만 더 들어볼까요? 우리 조나무 과장님. 예,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발표 이력이 너무 지금 우리 작년에 했던 이 저기하고 너무 비교를 했을 때 너무 정말 향상이 되셔가지고 정말 너무 잘하고 계신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그 사업과 여성 청소년과에서 청소년 문화의 가리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그런 예산까지를 다 조사를 해서 확보된 그런 부분까지 확인을 해서 또 저희가 지금 또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또 제안을 받아서 사업을 또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을 또 미리 이렇게 해주신 부분도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현장에서 직접 그렇게 정말 그 골목이 어둡다는 거는 저희가 그냥 여기에서 아마 화면으로만 보여주셨으면은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직접 현장에서 그 취재를 해서 저도 정말 모현동에 거주를 하는데 그 정도라는 걸 여기에서 와서 인식을 해서 정말 이번에 좀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수당 같은 경우도 정말 저희가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하신 그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문제점, 그 정서적인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다 지금 이렇게 해주셔서 저희 과에서 조금 있다가 할 일이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지금 매번 놀래고 있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분들께서 정말 우리 청소년들의 이 정책 제안에 대해서 놀라고 계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저도 사실은 모현동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모현동 직접 좀 가봐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계속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모둠과 또 어떤 주제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4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유기동물 문제에 관한 제안을 하게 된 4조 세이브 더 애니멀 팀입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익산시의 길거리에 떠도는 강아지, 고양이들을 자주 봐왔고 또 최근 유기동물에 관한 문제를 다룬 뉴스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기동물 관련 이슈가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며 우리가 사는 익산시에서도 동물 복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동물들을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런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기동물은 5월에서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하는데요. 지난 5년간 월별 유기동물 발생 건수는 2월에 비해 7월 발생 건의 2배에 달합니다. 이것은 겨울보다 여름에 그리고 휴가철 여행지에 유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지난 5년간 인구 1만 명당 동물 유기 발생건은 전국 평균 110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서울보다 제주의 유기 발생건이 10배에 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규모 도시 농어촌이 대도시보다 유기 발생 건수가 높으며 이에 대한 정밀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유기 이유는 거주지역 이사, 아파트, 빌라 등 다세대 주택으로의 이사, 질병 치료 비용의 부담, 주인의 단순 변신 등이 있고 유기 유실 동물 보호 형태는 새 가족을 찾는 경우는 15.2%,
세 가정에 분양하는 경우는 30.4%, 사망하는 경우는 자연사 25%, 안락사는 19.9%, 총합 44.9%로 10마리 중 4.5마리가 자연사 또는 안락사를 당한다 합니다. 따라서 동물 유기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유기동물 보호센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현재 유기동물 보호센터는 전국적으로 총 32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는 입수한 동물의 건강검진과 주인 찾기, 입양 진행, 동물 보호를 하고 있고 등록칩이 없을 시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공식 등록을 해야지만 자체적으로 입양 거래를 진행하는 몇몇 보호소들은 등록을 안 하는 경우도 있으며 시 차원에서 운영하지 않는 센터들은 금전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 인력 및 자원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산 유기동물 보호센터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조는 지난 8월 4일 현재 이산에 운영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에 방문하였으며 그 센터장님께 서면으로 전달받은 답변을 토대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호센터에서는 총 380마리의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으며 한 해 총 1000마리가 입수한다고 합니다. 유기동물의 구조는 유기동물이 발견되어 접수되고 구조 인력과 연락 후 구조가 최종 결정되면 구조 현장으로 출동한다 합니다. 구조된 동물은 센터에 입소 후 전산에 등록되고 12일간 주인을 기다리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1차적으로 입양을 보냅니다. 만일 입양에 가지 못했다면 보호소의 보호하에 생활하게 되고 안락사는 진행하지 않는다 합니다. 현재 익선의 보호센터에서는 시민들의 후원과 보호소의 자비로 유기동물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 지역의 긍정적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용인의 경우 센터 내에서 수술실, 입원실, 보호실, 미용실, 운동장, 교육장들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총 22명의 전문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유기동물들은 입양 전까지 센터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중성화 수술, 예방접종, 사회훈련, 미용 등의 맞춤형 관리를 받게 됩니다. 다음은 대전의 경우입니다. 대전 또한 용인과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시민의식 개선 교육 및 홍보 그리고 입양동물 뇌장칩 시술, 검사 무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조는 제안하고 싶은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 차원의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타 지역의 우수 사례와 같이 보호공간뿐 아니라 입양센터, 진료공간, 교육 및 커뮤니티 공간 등 시민들도 함께할 수 있는 센터를 설립하여 동물과 인간이 함께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새로 설립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설립한다면 유기동물과 시민들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또 선진화된 시민의식을 가지게 되는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운영 중인 이산시 보호센터의 예산 지원입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시 사료나 간식 등의 물품과 위생 등이 매우 부족하고 전체적인 환경이 열악한 모습이었습니다. 유기동물 센터를 새로 설립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만큼 그 공백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센터를 지원해 줌으로써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료, 간식, 장난감 등의 물품 지원, 샤워, 청소용품 등의 위생용품 지원, 그리고 부족한 인력 충원을 위한 인건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익산시 차원의 홍보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기부금 후원 모집이나 유기동물 분양 시 필요한 홍보를 센터 자체에서 진행하기에는 영향력 부분에서 어려움이 큰 현실입니다. 따라서 익산시 공식 SNS나 블로그를 통해서 해당 내용들을 시 차원에서 홍보를 진행한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덧붙여 당근마켓 플랫폼과 같이 현재 반려동물을 마지막으로 유실 유기동물의 입양비 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익산시에서는 시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일 시행을 하고 있다면 위에 말했던 방법들을 이용해 홍보를 해주시고 실시하고 있지 않다면 타 지역들처럼 시행을 해주시면 입양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줄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반려동물 가정에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동물을 기르다 보면 금전적 부담 때문에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동물복지 실현 및 유기율 따라서 의료비나 사료비 등 금액을 지원하여 동물복지 실현 및 유기율 감소에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히려 이를 악용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예를 들어 내장직 정보 기준 10년을 기른 가정에 한해 지원을 하는 등 세부 내용을 적용하여 현실적으로 이 제도가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동물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반려동물 펫 티켓, 유기동물 입양 및 관리 방법 안내, 반려동물 사진 콘테스트, 동물 굿즈 판매 후 수익금을 보호시설에 기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사로 지난 2018년도에도 이와 관련된 행사를 익산시에서 개최한 적이 있었으나 일회성 행사로 끝난 점이 대단히 아쉬웠습니다. 따라서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 이심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정책 제안 내용을 통해 익산시 차원의 유기동물 보호센터 설립을 통한 익산시 동물복지 통합적 운영이 가능하며 현재 운영 중인 보호센터의 재정적 지원을 통한 유기동물 처우를 개선하고 반려동물 가정 지원을 통한 동물 유기 사전 예방 및 감소, 그리고 시민의식 개선을 통한 동물 보호 의식 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사조 유기동물 문제에 관한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물을 사랑하는 우리 두 남학생의 정책 제안이었습니다. 익산시 유기동물 복지 지원 개선에 관한 제안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발표하실 팀 뽑겠습니다. 네, 8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위 남중학교 2학년인 김서희라고 하고 이번 다이로운 8조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 앞에 발표하신 분들이 너무 잘해서 제 소극적인 성격으로는 살짝 긴장이 되긴 하는데 충분히 발표를 잘 이끌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표는 청바지의 주제, 그리고 활동 목표, 청바지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저희가 8월 한 달 동안 한 활동들, 그리고 앞으로 할 계획, 그리고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팀원들 소개로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바지가 뭐냐 궁금하셨죠? 청바지를 입고 활동하겠다는 거냐, 청바지가 그래서 메인이 되는 거냐 하실 텐데 저희는 그건 아니고요. 저기 위에 제일 상단에 보시면 써져 있는 게 청소년이 바꾸는 지역 사회라고 써 있는데요. 저걸 저희는 줄임말로 이용을 해서 청바지라는 팀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청바지는 청소년 활동가로서 익산을 청소년의 눈으로 재해석하여서 익산시 곳곳에 있는 것들을 청소년들이 홍보하는 그런 홍보팀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8조가 활동할 주제는 저희가 청바지로 모이게 된 이유는 익산시에 청소년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것 같다는 저희 팀원들 의견으로 뭉치게 되었는데요. 정보가 부족해 겪었던 불편의 경험들이 한 번씩은 모두 다 있었고 이 불편을 없애보자라는 생각으로 여러 아이디어들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여기 PPT에 있는데요. 저희는 익산의 청소년 활동들이 궁금했어요. 청소년 활동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부족했고 청소년 봉사활동들에 대한 정보들, 그런 봉사활동을 해주는 기관들, 어떤 봉사활동들을 하는지, 봉사활동이라고 보통 생각하면 저희는 청소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봉사활동들을 꺼리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대한 진학 정보, 제가 지금 중학생이긴 하지만 초등학교 때 중학교 원서를 쓸 때 중학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 중학교는 어떤 게 있고 어떤 시설들이 있고 어떤 분위기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원서를 그냥 집 가까운 순서대로 썼던 기억 때문에 이런 정보들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팀원들만의 재능만으로 짧고 굵게 저희 익산의 청소년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매체를 원했습니다. 저희는 SNS라는 매체가 청소년들의 지금 최대 공통점인 만큼 최대로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다들 인스타 핸드폰에 없으신 분 계신가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없으신 분 지금 없으시죠? 그런 만큼 여러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SNS인 만큼 저희는 그 정보들을 SNS에 올리고 공유를 해서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저희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익산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방송 그리고 마케팅 아니면 홍보 기획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여 청바지 단에 계속 영입을 할 계획이고, 그 친구들이 만약에 이 관심이 점점 더 커져서 진로에 대한 관심까지 넓게 퍼지게 되면 저희 청바지단은 그 친구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그 직업군에 대한 지식 그리고 또 기획 역량 등을 기를 수 있게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희 팀원들만의 생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진행하고 싶은 프로젝트에 대해 확신을 가지기 위해 지정된 학교로 와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익산의 청소년 활동에 대해 잘 안다는 응답장 총 210명 중에 38명, 모른다는 172명으로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익산시에 대한 정보 알림이, 저희가 정보 알림이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할까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것도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필요하다가 188명 중에 151명, 필요하지 않다가 188명 중에 37명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익산에서 또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정보가 부족하다라고 말한 청소년들이 163명 중에 134명, 부족하지 않다가 163명 중에 29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8월 달에 활동한 사진들인데요. 저희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활동 실적들을 냈습니다. 이때를 보니까 추억이 새록새록 솟는 것 같네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이번에 올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게시물들, 그리고 유튜브에 저희가 처음으로 영상을 올려봤어요. 그것도 올라가 있고, 저희가 처음으로 청바지단 블로그를 이렇게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블로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8월 달에 올렸던 활동들을 조금씩 보여드릴 거예요. 쭉 내리다 보면 여기 지금 조회수가 4,889회, 4,417회 정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더 밑으로 내려보면 그동안에 익산시 청소년 수련관 인스타에 올라왔던 릴스들인데요. 516회, 731회, 849회. 확실히 저희가 올렸던 릴스와는 비교되는 조회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올렸던 것 중에 제일 높았던 조회수로 한번 영상을 틀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해서 릴스를 보여드렸고요. 여기는 익산시 왕궁리에 있는 왕궁 포레스트를 저희 청바지단이 직접 가서 답사한 걸 릴스로 짤막하게 찍어보았습니다. 네, 저희의 이제 앞으로의 활동 계획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 건데요. 저희는 아무래도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팀인 만큼 기획 및 대본 작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할을 배분해서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그리고 2차 기획, 그 역할을 배분하면서 또 답사를 하면서 약간 좀 실행되지 못할 부분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수정을 하고 사전 답상을 또 진행하고 촬영하고 그리고 홍보까지 하는 걸로 저희는 절차대로 계속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계속 이 발표가 끝나도 지속적으로 인스타, 유튜브에 등에서 계속 활동할 예정입니다.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릴스는 업로드를 계속 할 거고, 유튜브 영상도 계속 올리고, 블로그 기사도 계속 작성하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피드를 이용한 이벤트도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그럼 이렇게 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저희가
약간의 지원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차량이나 촬영 장비들 아니면 그런 조금 나가는 돈들이 필요해서 지원금이 일단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약간 아직은 영상 편집이 서툴고 촬영 기법도 없고 하다 보니 교육이 좀 필요한 상태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쓸 수 있는 저희만의 편집 프로그램실 그런 특화 공간이 필요하고요. 저희 옆에 붙여주실 선생님들, 저희가 약간 좀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실 선생님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저희 이번에 저희 팀 의견을 잘 따라와준 저희 8조들인데요. 일단 저 김서희, 김로견, 당은영, 은민호, 이하은, 이채연, 황서아, 박지은으로 구성된 청바지 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8조 청소년이 익산에서 재밌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활동을 제안을 해준 팀이었는데요. 아주 유쾌한 발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SNS, 인스타, 페이스북 안 하면 왠지 혼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다행히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죠. 네. 아니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실 역할이 기대가 되는데 무엇보다 뭐니 해도 역시 머니가 중요하지요. 지원금 얘기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발표할 팀 듣겠습니다. 네, 7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기후위기 대응 동아리 용기 낼 녀석들의 발표를 하게 된 부천중 3학년 장예진입니다. 먼저 목차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정책 제안 배경, 2번 대한민국 기후위기 현황, 3번 전세계 기후위기 현황, 4번 익산시 환경문제 현황, 5번 청소년 대응 행동, 6번 정책 제안, 7번 기대효과 순입니다. 정책 제안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최대 피해자는 아동, 청소년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아동, 청소년 세대는 기성세대보다 더 많은 기후위기 속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들이 기후위기 심각성을 깨닫고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청소년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기후위기와 관련된 현황을 대한민국, 전세계, 익산시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 기후위기 현황은 2021년 평균 기온은 13.3도로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높았으며 연평균 누적 강수량은 1244.5mm로 30번째로 많았던 해였습니다. 21년 1월은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온 변동폭이 역대 가장 컸으며 3월은 역대 가장 높았던 기온과 많은 비가 내렸으며 4월에는 2006년 이후 가장 늦은 한파주의보 발령과 30도 가까운 초여름 날씨가 나타났으며 10월은 가장 높았던 날과 낮았던 날의 기온차가 16.2도로 고온과 저온, 극과 극을 달렸던 달이었으며 대한민국은 2021년 3개의 태풍의 영향을 받았고 6년 연속 9월 태풍을 경험한 달이었습니다. 2021년 전 세계 기후위기 현황은 기후변화 지표인 온실가스 농도, 해수면 상승, 해수온도, 해양 산성도의 기록을 경신하였습니다. 대만은 1월 7일에서 8일 이틀간의 한파로 126명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였으며 2021년 159개 지역에서는 최고 기온을 경신하였고 중국 허난성은 시간당 202mm 폭우로 300여 명이 사망하였으며 대서양에서는 준비된 허리케인 명칭을 모두 사용할 정도로 2021년 많은 허리케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는 막대하며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익산시 환경문제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 현황은 2018년 125회, 2019년 212회로 2개년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였으며 기상특보 발령 현황은 2018년 564회, 2019년 489회로 2개년도 연속 전국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중 익산시는 악취 문제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민원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며 19년에는 2,857건, 20년에는 2,977건의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 사건과 익산 낭상면 폐석산 불법 폐기물 155톤 매립 사건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여 2019년 환경문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작년 7월 위원장은 익산시장이 시민들의 환경정책 개혁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라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익산시의 환경행정이 시민들의 체감과는 동떨어져 있어 불신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용기낼 녀석들에서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실천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들의 기후위기 대응 행동에 대해 몇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의 정책 공약집 분석을 통한 후보들의 기후위기 민감도 체크, 대통령을 상대로 청소년 기후소송 진행, 환경을 파괴하는 행동을 추진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임원들에게 성명서 이메일로 보내기, 기후위기 대응 오프라인 캠페인, 기후위기 대응 온라인 캠페인이 있습니다. 참고로 마지막 온라인 캠페인은 저희 용기낼 녀석들에서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자신이 실천하고 싶은 제로웨이스트 실천 카드 뉴스를 들고 인증샷을 찍고 자신의 SNS에 올리는 캠페인입니다. 지금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시면 다양한 혜택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 정책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등굣길 플로깅입니다. 플로깅이란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인데 익산시 청소년 누구나 등굣길에 플로깅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은 등굣길에 플로깅을 실천하고 수거한 쓰레기를 직접 분리수거까지 하는 활동을 하고 학교에서는 쓰레기 봉투와 집게를 지원하고 자원봉사 시간 부여와 매달 플로깅을 선정하여 상장과 포상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따로 시간을 투자하거나 준비하는 과정 없이 매일 하는 등굣길에 쉽고 자유롭게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보상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정책입니다. 두 번째는 잔반 다이어트입니다. 학급별 또는 학년별로 잔반통을 구비하여 잔반을 비울 때마다 잔반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시켜 줌으로써 아동, 청소년들이 잔반을 남기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잔반 무게가 적은 순위별로 포인트를 지급하여 우수한 학년 및 학급의 포상과 홍보를 지원하여 아동, 청소년들의 자부심과 참여 욕구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보상을 통하여 학년별 혹은 학급별, 개인별로 선의의 경쟁을 하여 잔반을 점차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익산시 제로웨이스트 지도 만들기입니다. 현재 익산시는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가게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적고 정보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익산시에서 시민들의 제보를 취합하고 지도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며 관리한다면 자연스럽게 시민들에게 제로웨이스트 실천 상점이 홍보가 되고 그 홍보를 통하여 다른 상점들도 제로웨이스트 실천에 동참하는 선순환의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익산시가 제로웨이스트 실천 상점들에게는 인센티브와 홍보를 지원하고 다른 상점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실천의 방법에 대한 팜플렛이나 교육을 제공한다면 더욱 좋은 정책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는 첫째, 익산시 아동 청소년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 둘째, 익산시 아동 청소년들이 기후위기 대응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들이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넷째, 익산시 청소년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다. 다섯째, 익산시에 위치한 상점들의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유도할 수 있다. 여섯째, 다양한 보상을 통하여 익산시 아동,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다입니다. 지금까지 용기 낼 녀석들의
장예진이었습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7조 정말 용기가 가상한 네. 예, 용기 많은 우리 용기내 친구들의 발표였습니다. 심각한 기후 위기에 관련된 정책들을 제안을 해줬는데요. 뭐 제로 웨이스트 관련 문제도 저도 개인적으로 참 관심이 많은데 혹시 지도가 만들어지면 저도 숟가락만 좀 얻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아주 씩씩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팀만 남아 있죠. 어느 팀이 지금 남아 있나요? 네, 마지막 발표할 팀은요. 6조입니다. 안녕하세요. 6조 발표를 맡게 된 정예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들을 위한 도서관인데요. 저의 이야기는 중2부터 고3까지 시험 보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순서는 첫 번째로 정책을 제안한 이유, 두 번째 정책 관련 자료와 세 번째 정책 제안 내용과 네 번째 이 정책의 기대 효과입니다. 첫 번째로 정책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기 위해 주로 어떤 곳을 가시나요? 제 주변에는 스터디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사용하여 스터디 카페를 이용하는 것보단 자유롭게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을 더 선호하는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도서관은 친구들도 종종 스터디 카페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도서관이 일찍 문을 닫아 카페에서 하자니 시끄럽고 집중이 안 돼서 더 공부를 하려면 스터디 카페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자리가 몇 없어 시험 기간에는 사람이 붐비기 때문에 자리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매번 시험 기간에만 나타나는 학생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생 중2부터 고3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한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주로 공부하는 장소는 기타, 스터디 카페, 도서관 세 곳으로 나누었는데요. 기타가 제일 많고 두 번째는 도서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열람실이 있는 4가지 도서관을 설문조사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마동도서관, 두 번째는 모현도서관을 제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빈도는 주 1회에서 평균 시간은 1시간에서 3시간이지만 여기 위쪽을 보시면 맨날 주 7회, 주 5회에서 6회 하루에 5시간에서 7시간 이용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터디 카페 이용률 및 이용 평균 비용을 조사해 봤는데요. 학생들의 스터디 카페 이용 시 평균 비용은 약 2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매우 부담되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시험 기간에는 스터디 카페를 더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2만 원보다 더 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정책 제안 내용인데요. 저희는 도서관 열람실 이용 시간을 늘리고 저희가 24시 운영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365일 1년 내내 24시 운영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시험 기간에만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연 4회 시험 기간 한 달 전 운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전용 열람실을 설치를 해 열람실 한 곡당 100석으로 생각하고 도서관별 2개의 열람실로 운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이용을 하다가 지루하고 좀 휴식 공간이 필요할 때 쉴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먼저 휴게실 내에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판기, 음료수 자판기, 라면 등을 설치하고 이런 공간의 30평 내외의 공간의 인테리어는 카페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 도서관에 바라는 점이나 불편했던 점을 조사해 봤는데요. 이 사업과 관련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열람실 의자 삐걱거림 소리나 의자가 불편하여 오래 앉아있기 힘들다. 그래서 의자를 바꾸어 주시면 좋겠다. 잠이 와도 공부할 수 있는 스탠딩 책상을 설치 부탁한다. 와이파이 등을 설치하고 카페처럼 조금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등등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점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다음은 이 정책에 대한 기대 효과인데요. 학생들의 스터디 카페에 이용하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도서관에 열리는 행사와 같은 문화생활에 접하는 기회가 증가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밤늦게 자녀가 스터디 카페에 있는 것에 비해 도서관에 있다고 하면 걱정을 덜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 사회에서는 학습률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인재를 배출할 수 있고요. 도서관에 가면 책도 읽을 수 있기에 아직 진로를 결정 못한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나 흥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6조 시립도서관 청소년 이용 시간 및 공간 확대 제한까지 해서 모두 8조 8모둠의 발표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 발표해준 친구들에게 애쓰셨다는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발표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모든 발표를 끝마쳤고요. 이제 심사위원분들의 2차 소감 및 피드백을 잠시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작년에도 왔었는데요. 공부하러 왔었는데 오늘은 이제 심사를 하게 돼서 되게 부담스럽고, 다만 이제 왜 공무원이 와야 되는지를 알게 됐고 또 알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제안하신 사업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자기 개인이나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사사로운 것보다는 굉장히 공익성을 생각해서 사업을 제안하는 그 의미가 되게 좋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실현율인데, 그 실현율에 대해서는 아마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이 발표가 끝나고 나면 민관이 같이 협력해서 이런 실현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는 제안한 사업이 실현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또 등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8등이어서 실현되지 않는 대상 사업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동안에 활동하실 동안에 활동 기간이 굉장히 큰 추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 저도 오늘 여러분 덕분에 공부를 많이 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김은중 관장님도, 김용곤 관장님도 한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청소년기에 이런 민주 시민적인 의식이 함양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또 들어보고 내 의견만 다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더 좋은 그러한 정책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성인이 되었을 때 건강한 민주 시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면에서 참 의미 있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이창현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등부터 8등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책들을 조금만 더 보완하면, 발표자가 조금 부족해서 전달력이 잘 안 왔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좋은 동기부여가 되는 그러한 아젠더들을 더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행정 우리 지자체와 또 교육지원청이나 또 청소년계 또 여러분 당사자들과 더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을 거고요. 또 시장님과 또 시의장님과 함께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 1등부터 8등까지는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예방주사 놓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확실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라서 다른 우리 김정현 우리 회장님이나 다른 분들도 다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전라북도 청소년 지도사협회 우리 김정현 회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전라북도 청소년 지도사협회 김정현 회장입니다. 오늘 좋은 자리에 초대를 받은 것 같아요. 어디 컨설팅 하는 데서 컨설팅 받아갖고 받은 자료를 발표하는 듯한 느낌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느낌일 것 같은데요. 아주 그 삶의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후 위기라는 거대 담론까지
다양한 차원의 부분들을 잘 이렇게 나누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익산시 청소년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들을 8가지 주제로 이렇게 잘 배분해서 발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했듯이 행정에서 잘 받아서 또 해야 할 부분들도 있고요. 어떤 부분들은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 함께 해야 할 일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면 우리 익산시가 보다 더 나은 그러한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그러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사뭇 부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원광대학교 복지보건학부 박은하 교수님의 한 말씀 듣겠습니다. 그 발표하는 주제나 내용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딱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청소년 시선에서 굉장히 주제가 작년보다 더 다양해졌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쉽게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로도, 그러니까 사고의 확장이 조금 작년보다도 훨씬 더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아까 저쪽 심사위원님께서 우리 청소년들이 성장하고 있다, 그만큼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거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주제들이 굉장히 다양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첫 번째였고, 2번째는 제안을 하시는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문제 해결의 주체자로서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굉장히 크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제안합니다. 수정해 주세요. 이렇게 어른들이나 그러니까 기성세대나 이런 그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한테 제안하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의 주체는 우리가 돼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해서 이거를 제안할게요. 그리고 정치하시는 분들 긴장하세요. 저희가 모니터링 할게요. 라는 게 굉장히 임팩트 있었어요. 그래서 와, 진짜 주체자로서의 입장을 확실하게 다져가는구나 라는 좀 그렇게 크게 2가지를 좀 느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우리 이윤구 연구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이윤주입니다. 우선은 저는 오늘 익산 청소년들을 처음 만나 뵙게 됐어요.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일 멀리서 왔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 잠깐 사례에서도 나왔지만 전 세종시에서 왔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서 이제 가장 크게 놀랐던 건 앞서서도 이제 위원분들 많이 말씀 주셨지만 정말 익산을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진짜 다른 시 많이 만나고 또 이런 자리들을 종종 가보는데 오늘만큼 이렇게 정말 지역에 대한 사랑과 애정, 관심이 좀 가득한 지역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여기 훌륭한 어른들도 계시지만 정말 지역에 있어서의 정체성과 또 애향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저는 가장 먼저 이제 좀 느끼게 되었고요. 2번째는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은 이제 무슨 약간 좀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자리이긴 하지만 8가지 정책들이 다 콜라보가 되면은 굉장히 멋있는 하나의 익산을 위한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 시간이 지나면 여기 계신 분들 뭐 다 잘 아시겠지만 같이 협업해 가시면서 이제 몇 가지 클러스터로 만들어서 이제 정책들을 좀 더 세분화시켜줘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참여나 활동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주변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거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 주체가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계신 청소년들이 주도가 돼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일회성으로 이제 오늘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더 구현을 할지 고민도 계속 하시면 좋겠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정말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모든 발표와 또 심사 소감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점수 집계가 다 됐나요? 결과가 집계가 다 됐다고 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심사위원 점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1등은 이모듬 모현동 어두운 거리 환경 개선이
차지를 했고요. 예, 2등은 예, 공동 1등인가요? 우리 청소년분들이 봤을 때 익산에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정책은 어떤 내용일까요? 투표 결과 보여주세요. 네,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사위원 점수와 우리 투표, 총 이전 투표를 합산한 결과만 이제 남았죠. 2022 제1회 익산시 청소년 네트워크 총회 정책 우선순위 최종 결과 화면 보여주세요. 네,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모현동 어두운 거리 환경 개선이 1등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2등은 청소년이 익산에서 재밌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활동, 그리고 3위는 실모듬의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제안이었고요. 4위는 산모듬의 영등동 청소년 특화거리 마룡 청소년거리 조성 제안, 그리고 5위는 오모둠이네요. 익산시 청소년 수당 관련된 제안을 해준 팀이 됐고요. 6위는 육모듬, 익산시 시립도서관 청소년 이용 공간 및 공간 확대. 7위는 칠모듬의 청소년 스트레스 상담 온라인 소통 공간 개선, 그리고 8위는 사모듬의 익산시 유기동물 복지 지원 개선이 순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심사위원분들이 봤을 때 익산에서 가장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사실 앞서서도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1, 2, 3등 등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8개 모든 내용이 잘 다듬어져서 익산시에 잘 전달이 돼서 또 검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 제1회 익산시 청소년 네트워크 총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개의 발표 자료는요, 사업 결과 공유회를 통해서 검토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날 행사에는 익산시 청소년연합회 회원들과 청소년 다이로움 청소년 위원들이 직접 익산 시장님과 시의원님들을 함께 만나서 진행되는 토크 콘서트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더욱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변화되고 지역이 변화하는 익산시 청소년들의 도전, 청소년 다이로움, 익산시 청소년연합회와 청소년 다이로움이 연대하는 2022 제1회 익산시 청소년 네트워크 총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선진이었습니다.